남편이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내일 엄마 팔순인 거 알지?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해. 집구석에만 있는 여편니가 돈을 아껴 쓸 줄 모른다니까.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 앞에 놓인 것은 18개의 컵라면 뿐이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시어머니 팔순에 컵라면이 말이 돼. 엄마 친구들까지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내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로 잔치상을 차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렸어요. 정확히 9,600원어치. 아내는 탁 소리가 나도록 100원짜리 동전 4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당하며 살았던 아내가 이렇게 돌변할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 8시 거실 소파에 한 몸처럼 파묻혀 있던 철수가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 갑자기 지갑을 꺼내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꼬깃꼬깃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식탁 위로 휙 던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제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식탁 위에 널브러진 돈을 바라봤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낀 채 다가가 그 10,000원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가 소파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턱으로 돈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엄마 생신상 차릴 돈이야. 상다리가 휘어지게 준비해. 엄마가 팔순이신데 그 정도는 해야지. 제이가 10,000원짜리를 쫙 펴보며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난해? 10,000원으로 팔순 생신상을 어떻게 차려? 이걸로는 미역국 끓일 국거리 소고기도 못 사. 철수가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주제에 돈 아낄 줄을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다 어디다 써버린 거야? 뒤로 몰래 친정에 갖다 바쳤어? 안 그러면 왜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해대냐고. 제이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고무장갑을 획 벗어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지난달에 경마장에서 날린 돈이 얼만데 그래. 그 전에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내기하다가 100만 원 넘게 잃고 왔잖아. 뭐,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 정도 돈은 쓸 수 있는 거야. 철수가 제이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는 집에서 편하게 밥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엄마 모시는 것도 불만이야?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미자가 지팡이를 짚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부러 발을 질질 끌며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며느리한테 이런 괄시를 받나? 미자가 아들과 은밀한 눈짓을 주고받더니 제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일이 내 팔순인데 그깟 10,000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제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까운 게 아니라 10,000원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못 사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미자가 제이의 말을 싹둑 자르며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집안이 망해. 남편 말 좀 고분고분 들어라. 시어머니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생신상인데. 철수가 어머니 옆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들었지?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준비해. 내일 엄마 친구분들도 오신다니까 망신당하지 않게 신경 쓰고. 제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10,000원짜리를 주어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알았어. 철수가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텔레비전 볼륨을 확 높였습니다. 내일 새벽같이 시장 가서 떨이로 싸게 사와. 네가 요리 솜씨는 있으니까 대충 때우면 되잖아. 미자도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는 끔찍하게 챙기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왜 이러는지 내 팔자가 사납네 사나워. 제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싱크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8. 18년이야. 18년.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안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안방에서는 철수가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이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아래 깊숙한 찬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냄비들 뒤에 숨겨둔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가계부 18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식탁에 희미한 불을 켜고 가계부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신혼 첫 달, 콩나물 100원, 두부 200원, 계란 한 판 800원. 제이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하나씩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제이의 입에서 깊은 한숨 섞인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계부를 넘기자 점점 감당하기 힘든 금액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500만 원, 친정 엄마 적금 깨서 빌림, 철수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2천만 원, 전세금 빼서 처리, 치킨집 망해서 생긴 빚 1,500만 원, 내 폐물 다 팔아서 갚음. 제이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둔 부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철수가 주식 투자 3천만 원 날림. 친정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빌려서 매움. 그날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건네며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제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더는 못 도와줘. 너도 이제 정신 차려라. 옆에서 친정 엄마가 가슴을 치며 울면서 말렸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이야, 이제 그만 고생해라. 제발 그 집에서 나와. 10번째 가계부를 펼치자 구석에 빨간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계모임에서 탄 돈 1,200만 원. 어디에 숨기신 거지? 물음표가 종이가 뚫릴 정도로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이가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고 가계부를 넘겼습니다. 그때 마지막 장에 적어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내 지갑에서 10,000원 뺏어감. 이번 달만 벌써 5번째. 제이는 가계부를 탁 덮으며 깊은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문득 18년 전 그 악몽 같던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 입구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언니 명희가 들이닥쳤습니다. 제이야, 안 돼. 가지마. 명희가 식장 입구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집에 시집가면 평생 종노릇이야. 저 시어머니는 지독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대. 남편 될 놈은 허우대만 멀쩡한 백수나 다름없어.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양가 부모님이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딸 뭐하는 짓이야? 어디서 행패야? 결국 명희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끌려나갔고 그날 이후로 언니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이는 멍하니 주방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18년 전에 화사했던 새 신부는 온데간데 없고 지친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한 10,000원짜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접었다 폈다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하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정말 끝장을 볼 거야. 제이가 입술을 깨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신 당일 새벽 5시, 제이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가 철수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제이는 주머니 속 10,000원짜리를 꽉 쥐고 경보하듯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24시간 대형마트에 도착해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형형색색의 컵라면들을 하나하나 노려봤습니다. 18년 그래 18개. 제이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애 낳고 몸조리도 못하고 시어머니 병수 밟드느라 라면으로 때웠지. 하나씩 집어들 때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참깨라면, 안성탕면. 제이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17, 18. 정확히 18개가 되자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돌진했습니다. 젊은 계산원이 산더미처럼 쌓인 컵라면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님, 컵라면을 이렇게나 많이 사시게요? 제이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라서요. 계산원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왜 하필 컵라면을?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 재산이거든요.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계산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9,600원이고요. 거스름돈 400원입니다. 제이는 거스름돈을 받아 동전 하나하나를 뚫어지라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6시 반이었습니다. 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사온 컵라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의 정중앙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자 완벽한 컵라면 피라미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내 18년 세월의 탑이야. 제이가 완성된 피라미드를 보며 자주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시어머니 미자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오늘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와. 우리 며느리가 내 팔순이라고 특별히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 차린다니까. 미자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뭐, 김 여사도 데려온다고? 그래, 그래. 다 데려와. 우리 며느리 솜씨 좀 동네방네 자랑해야지. 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전자에 물을 콸콸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큰 냄비에도 물을 가득 받아 옆 화구에 올리고 벽시계를 올려다 봤습니다. 제이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물을 서늘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주전자 주둥이에서 하얀 김이 뜨겁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제이는 펄펄 끓고 있는 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식탁 위에 피라미드처럼 위태롭게 쌓아놓은 컵라면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18번째 컵라면까지 뜨거운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 현관에서는 미자의 친구들이 들이닥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미자야. 팔순 축하해. 아이고, 김 여사도 같이 왔구나. 며느리가 진수성찬 차린다며? 나 아침도 굶고 왔잖아. 미자가 되게 양양한 목소리로 어깨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대. 다들 이리 와서 앉아. 제이는 컵라면 뚜껑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들을 큰 쟁반 3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첫 번째 쟁반을 들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위에 쟁반을 털썩 내려놓자 왁자지껄하던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철수가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미자도 눈을 비비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컵라면? 미자의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팔순 잔치에 컵라면이라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머지 쟁반 2개를 더 가져와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앞치마를 훌러덩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맞아요, 컵라면이에요. 정확히 18개. 제이가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18년 동안 제가 차린 시어머님 생신상, 제사상의 명절상까지 셀 수도 없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당신한테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철수가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친구들까지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제이가 철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던져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어요. 10,000원짜리 하나로 잔치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렸어요. 정확히 9,600원어치. 제이는 탁 소리가 나도록 100원짜리 동전 4개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미자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못된 것, 시어머니 팔순날에 감히 이게 무슨 행패야. 제이가 미자를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모른 척했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줄 아셨어요? 며느리한테는 생활비 10,000원 주는 것도 아깝다고 하셨죠? 미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18년 동안 이 집 구석구석 제 손길 안 닿은 곳이 없는데 제가 뭘 모르겠어요? 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고 제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진짜 맞고 싶어서 환장했어? 철수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자 제이가 날렵하게 그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어디 또 때려봐. 18년 동안 실컷 맞아서 이제 이골이 났어요. 철수가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 나, 이거 안 나. 제이가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손목을 탁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상을 뒤집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상 당장 치워. 다시 차려오란 말이야. 제이가 먼저 상 다리를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우당탕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상이 뒤집히며 컵라면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붉은 면발이 널브러지며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어머나, 내 옷, 국물이 다 튀었잖아. 미자의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피했습니다. 미쳤어. 며느리가 완전히 미쳤어. 누가 좀 말려봐. 제이는 이미 현관 쪽에 미리 챙겨둔 보따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18년이면 충분해요. 철수가 제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너 지금 이 문 나서면 끝인 줄 알아. 제이가 품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내 철수의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이거나 읽어봐요. 18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이 썩어 빠진 집구석을 지탱했는지. 당신 도박빚, 사업 실패한 빚, 어머님 병원비 다 내가
친정 가서 빌고 빌어서 메꿨다고. 가계부가 철수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리고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철수가 코를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제이가 현관문을 벌컥 열며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컵라면이라도 주워 드세요.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생신상이니까.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집이 울렸습니다. 집을 뛰쳐나온 제이는 처음엔 뒤도 안 돌아보고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분노의 힘으로 앞만 보고 걸었지만 한 블록을 지나자 점점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근처 공원이 보이자 제이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현금이 단돈 3,000원 뿐이었습니다. 3,000원, 고작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제이가 돈을 세며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하고 철수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협박성 문자가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당장 들어와. 미쳤냐? 정신 차려. 마지막 기회다. 지금 당장 안 기어들어오면 이혼이다. 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원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자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적막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근처 24시간 찜질방을 찾아 걸었습니다. 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장료는 20,000원입니다. 카운터 직원의 무미건조한 안내에 제이가 떨리는 손으로 2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10,000원 한 장뿐이었습니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가자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이는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내 18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냈구나.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런 눈길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새댁 많이 힘든가 봐. 얼굴색이 영 안 좋네. 제이가 고개를 들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밤이 깊어지자 제이는 수면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등이 베길 정도로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숨막히는 시댁보다는 훨씬 편했습니다. 새벽녘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요동치자 매점으로 가서 삶은 계란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드를 꺼내 결제기에 댔습니다. 빅 마이너스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음성과 함께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왜 안 되지? 다시 시도했지만 야속하게도 같은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사용 정지된 카드입니다. 제이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인간이 카드를 정지시켰구나. 계란을 도로 내려놓고 힘없이 돌아서는데 아침 일찍 온 아주머니가 시원한 식혜를 쑥 내밀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죠? 이거 드세요. 제가 목말라서 2개 샀는데 하나 남았어요. 제이가 화들짝 놀라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드세요. 아침도 안 드신 것 같은데 속 버려요. 아주머니가 제이 손에 차가운 식혜를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제이는 식혜를 받아들며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보다 처음 보는 낯선 타인이 자신을 더 생각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찜질방을 나온 제이는 입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은 달랑 10,000원뿐이었습니다. 한편 제이가 뛰쳐나간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자의 친구들이 기겁을 하고 황급히 떠난 후 거실은 온통 컵라면 국물과 건더기로 범벅이 되어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철수가 휴지 몇 장을 들고 바닥을 닦으려다가 엄두가 안 나는지 포기했습니다. A씨, 젠장, 걸레가 어디 박혀 있는 거야? 미자는 소파에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엌 찬장 아래 있잖아. 눈은 뒀다 뭐하니? 엄마가 좀 가져와요. 나 허리 아프단 말이야. 네가 가져와. 나는 뭐 팔다리가 성한 줄 아냐? 팔순 노인네한테 걸레질하라고. 모자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봤습니다. 철수가 짜증을 확 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 몰라. 배달시켜 먹죠, 뭐. 배달앱을 켜고 음식을 고르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와, 배달비가 5,000원이나 하네. 미쳤나?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배고파 죽겠다. 미자가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철수가 툴툴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이 얼마나 필요하지? 이 정도면 되나? 대충 눈대중으로 물을 콸콸 붓더니 라면 2개를 뜯어서 퐁당 넣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매캐한 타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불났어? 철수가 황급히 가스를 끓여 허둥댔지만 이미 냄비 바닥은 새까맣게 타버려 숯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콜록콜록. 너 뭐 하는 거야? 집 다 태워 먹을 작정이야? 미자가 기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물이 다 어디 갔지? 금방 다 증발해서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여? 어떻게 그 나이 처먹도록 라면도 못 끓이니? 그동안 다 제이가 알아서 해줬으니까 몰랐죠. 내가 부엌일 해본 적이 있어요? 철수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연기를 빼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모자는 각자 방에 틀어박혀 쫄쫄 굶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는 쓰레기 봉투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가 매일 칼같이 버리던 쓰레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제이 씨는 어디 갔어요? 통 안 보이네. 벌써 이틀째인데? 철수가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예, 친정에 김장하러 갔어요. 며칠 있다 올 겁니다.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아, 그게 미리 준비한다고 별난 친정이라서요. 이웃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쓰레기 더미를 훑어보며 혀를 차고 지나갔습니다. 집안에서는 미자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물 좀 떠와. 목말라 죽겠다고. 엄마도 발 있잖아요. 냉장고 문만 열면 되는데. 에잉,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동네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 씨가 나간 것 같던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러게 쓰레기도 안 치우고 집에서 맨날 악쓰고 싸우는 소리만 나고. 철수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있으면 지가 아쉬워서라도 기어들어올 거야. 그때 아주 홍구멍을 내줘야지. 감히 시어머니 생신에 그런 짓을 하다니. 미자도 방에 갇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투덜거렸습니다. 그 못된 것 천벌을 받을 거야.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아? 하지만 큰 소리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스멀스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잔, 밥 한 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처음으로
뼈저리게 한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제이는 남은 돈 10,000원 중 1,000원으로 편의점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차게 식어 딱딱해진 김밥을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고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적지 하나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 못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려한 강남 번화가를 지나다가 제이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으리으리한 간판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의한 정식. 간판 아래에는 3개월 예약 만석이라는 안내문이 훈장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구나. 제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실내가 보였습니다. 천장에는 은은한 조명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이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유리문에 비춰봤습니다. 이틀째 감지 못해 떡진 머리, 꼬질꼬질하게 구겨진 옷, 다 달아빠진 운동화. 이런 거짓골로 어떻게 들어가? 제이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듯 건물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레기장 근처 계단에 힘없이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이 핑 돌며 극심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며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제이가 필사적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대로 차가운 계단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때 뒷문이 벌컥 열리며 양손에 묵직한 음식물 쓰레기통을 든 종업원이 나왔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제이를 보고 기겁하며 놀랐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제이가 고개를 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목조차 가눌 수 없었습니다. 종업원이 코를 막으며 가까이 다가와 살펴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아, 또 노숙자야? 아줌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제이가 말라비틀어진 입술을 간신히 떼었습니다. 저는 빨리 나가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종업원이 더러운 것을 치우듯 제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 사장님 동생이에요. 종업원의 거친 손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 명의 사장님이 제 언니예요. 종업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이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니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확실히 사장님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사장님 동생분 맞으세요? 그런데 왜 이런 차림으로? 제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종업원이 사색이 되어 황급히 제이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종업원은 제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직원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금방 시원한 물 가져다 드릴게요. 종업원이 허둥지둥 뛰어가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사장님 바로 모셔올게요. 주방에서는 명희가 하얀 조리복을 입은 채 전쟁 같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주방장, 육수간 좀 더 봐요. 싱거워. 박 주방, 전체 플레이팅이 그게 뭐야? 다시 해. 명희가 주방을 진두지휘하고 있을 때 종업원이 숨이 턱 끝까지 차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른 나와보세요. 사장님 동생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명희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확 돌아봤습니다. 뭐, 동생?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직원 휴게실에 모셔놨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 오세요.
명희가 칼을 내려놓고 급히 휴게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의자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초라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언니, 나야, 제이야. 명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가 제이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볼, 고생에 찌들어 깊게 팬 주름,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손. 제이야, 세상에 정말 너야? 어떻게 꼴이 이렇게. 명희가 와락 제이를 껴안았습니다. 제이가 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참았던 설움이 터져나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때 언니 말 들었어야 했는데. 명희가 눈물을 훔치며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자리 비워주세요. 김 주방장이 책임지고 지휘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 직원들이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서둘러 나갔습니다. 명희는 제이를 의자에 바로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모습으로? 제이가 울먹이며 띄엄띄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집 나왔어. 더는 못 견디겠어서. 명희가 제이의 손을 잡아 끌어 VIP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뭐라도 좀 먹어. 이틀이나 굶었다며? 세상에 몰골이 이게 뭐야? 명희가 직접 주방으로 뛰어가 따뜻한 곰탕을 한 그릇 가득 퍼왔습니다. 김치, 깍두기, 온갖 나물 반찬들도 차려왔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제이가 달달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떴습니다. 뜨끈한 곰탕 국물이 빈속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국물에 섞였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팔순에 생신상 차리라면서 나한테 10,000원을 던지는 거 있지? 명희가 수저를 놓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10,000원? 지금 장난해? 그래서 컵라면 18개 사서 상에 올렸어. 내 꼴이 참 우습지? 제이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 나온 일까지. 명희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불끈 쥐었습니다. 그 썩을 인간들. 내가 당장 가서 다 뒤집어 엎어 놓을 거야. 언니, 이제 됐어. 나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안 돌아갈 거야. 시댁비제, 도박비제, 병원비까지 네가 다 해결했다고? 정말 미쳤어. 친정 가서 빌리고 내 폐물 다 팔고 그렇게 바보처럼 버텼어. 명희가 가계부를 탁 덮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제이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아, 언니 말이 다 맞았어. 근데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명희가 제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발로 걸어 나온 게 천만다행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이가 젖은 눈으로 명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나 복수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냥 내 힘으로 보란 듯이 살고 싶어.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 명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정답이야. 복수는 너만 더 갉아먹고 힘들게 해. 잘 생각했어. 저녁 영업이 끝나자 명희는 제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한옥집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고풍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그야말로 꿈의 집이었습니다. 제이가 대문을 들어서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했습니다. 언니, 이게 다 언니 집이야? 응. 피땀 흘려 일해서 샀어. 10년 전에. 넓은 마당에는 소나무가 그림처럼 멋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비단잉어들이
한가롭게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제이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 써. 나 혼자 사는 집이라 방은 많으니까. 방은 운동장처럼 넓고 아늑했고 창문을 열자 북한산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이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었구나. 명희가 자개장 옷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 옷들인데 너랑 사이즈 비슷하니까 일단 입어. 새 옷도 내일 백화점 가서 싹 다 사자. 제이가 고개를 돌려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명희가 침대에 걸터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몇 번이나 찾아갔었어. 네가 사는 그 동네까지. 뭐? 진짜? 정말 왔었어? 응. 근데 괜히 내가 나타나면 내 마음만 더 심란하고 힘들까봐 그냥 돌아왔어. 명희가 제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네 결혼식 날 부모님이랑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왔잖아. 기억나지?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몇 년은 부모님하고도 왕래 끊고 살았지. 명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자, 궁상 그만 떨고 씻고 나와. 맛있는 저녁 차려놓을게. 제이가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씻겨 내려가는 묵은 때와 함께 지난 18년의 고통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니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언니가 이거 다 만든 거야? 당연하지. 나 대한민국 최고 요리사잖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알록달록한 잡채, 노릇한 전, 싱싱한 나물, 감칠맛 나는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임금님 수라상 같은 한 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명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이야, 내일부터 당장 우리 식당 나와서 일해. 언니 식당에서? 내가? 응. 처음엔 홀 서빙부터 시작해. 그러면서 분위기 익히고 주방 일도 천천히 배워. 하지만 나 일해본 경력도 없고 민폐 끼치면 어떡해. 명희가 제이를 보며 든든하게 웃었습니다. 18년 주부 경력이 어디 가니? 다만 식당 운영은 집안일이랑 좀 다르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돼. 제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얼어 죽을 은혜야. 우리가 남이야? 피를 나눈 자매잖아. 이제라도 이렇게 같이 있게 돼서 난 너무 좋아. 명희가 찬장에서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축배를 들자. 네가 그 지옥 구덩이에서 탈출한 기념으로. 와인잔을 쨍하고 부딪히며 명희가 말했습니다. 제이야,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당당한 너 자신으로 사는 거야. 제이는 난생 처음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고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열심히 일할게. 실망시키지 않게 죽어라 할게. 그럼 우리 한씨 집안 여자들은 독하잖아. 넌 잘할 거야. 명희가 제이를 품에 꼭 안아줬습니다. 18년 만에 제이는 비로소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긴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하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5시 제이는 명희안 정식 직원 출입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홀 매니저가 반갑게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제이 씨. 오늘부터 정식 출근이시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제이가 깔끔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홀로 나왔습니다. 제이야 왔어? 기본 중에 기본, 테이블 세팅부터 시작하자. 명희가 하얀 테이블볼을 쫙 펼치며 전문가다운 손길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맛도 맛이지만 격식을 아주 중요시해. 포크와 나이프의 각도, 물잔과 와인잔의 정확한 배치, 이 모든 게 오차 없이 완벽해야 해. 제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언니의 손동작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역시 18년 살림 경력이 헛되지 않았네. 손끝이 야무져서 금방 배운다. 오전 9시 명희가 제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경영 공부야. 요리는 네가 이미 수준급이니까 식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사업 운영을 배워야 해. 명희가 노트북을 켜며 복잡한 그래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가 계산이 핵심이야. 재료비가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가면 적자야. 인건비는 25%, 임대료는 10% 선을 지켜야 하고, 제이가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언니, 식당 운영이 이렇게 숫자로 꽉 찬 건 줄 몰랐어. 그냥 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요리만 잘한다고 식당이 성공하는 게 아니야.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 살아남아.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전쟁터처럼 바빠졌고 제이는 홀에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자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김은호 이름으로 4명 예약했습니다. 제이가 태블릿으로 예약을 능숙하게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조용한 VIP룸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저녁 7시 폭풍 같은 영업이 끝난 후 명희가 제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지? 몸은 좀 힘든데 진짜 재미있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릇 싹 비울 때 엄청 뿌듯하더라. 명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VIP 고객 관리에 대해 알려줄게. 우리 식당 매출의 60%가 단골 손님한테서 나와. 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분들 취향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는 거지? 맞아. 예를 들어 박 회장은 매운 걸 절대 못 드시고 최 사장은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데이터로 관리하고 주방에 전달해야 사고가 안 나. 한 달이 지나자 제이는 물 만난 고기처럼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을 하는데 명희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 첫 월급이야. 이번엔 특별히 선물로 줄게. 제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빳빳한 5만원권으로 3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많이? 나 아직 배우는 단계인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어뒀어. 다음날 점심시간 제이는 은행 ATM기에 현금을 넣었습니다. 한제이님 잔액 300만원.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제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이름, 내 돈.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번 온전한 돈이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날 철수는 동네 술친구를 만나 낮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철수야. 들었냐? 내 마누라 식당에서 일한다며? 철수가 마시던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 무슨 헛소리야? 강남에 있는 명희한 정식 알지? 거기서 내 마누라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주 때깔이 좋아졌다던데? 철수는 술이 확 깨는 기분에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명희한 정식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독수리처럼 식당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윤기가 흐르는 검은 벤츠 한 대가 식당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이였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알던 그 쭈그려 앉아 걸레질하던 제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정장, 깔끔하게 올린 단정한 머리, 당당하게 걷는 모습은 딴 사람 같았습니다. 저게 진짜 제이 맞나? 제이 옆 조수석에서는 명희가 내렸습니다. 제이야, 오늘 경매장에서 아주 잘했어. 감각이 있어. 제이가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분석했을 뿐이야. 시세 변동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두 사람이 웃으며 식당으로 들어가자 철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여자 처형이잖아. 집에 돌아온 철수는 흥분해서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제이 찾았어요. 뭐, 그년이 어디 있대? 썩을 년. 처형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 명의 한정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미자의 탁한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였습니다. 명의 한정식? 거기 그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한정식집 말하는 거냐? 김여사 팔순 때 가봤는데? 네, 그 명의가 바로 제이 언니 한 명이었다니까요. 아주 귀티가 잘잘 흘러요. 그럼 당장 제이를 다시 데려와야지. 그 돈이 다 우리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당장 가서 싹싹 빌고 다시 들어오라고 할게요. 여자는 남편이 숙이고 들어가면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 죽은 척하고 잘못했다고 빌어. 필요하면 무릎이라도 꿇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다음 날 철수는 꽃다발까지 사들고 명의한 정식 앞에서 제이를 기다렸습니다. 제이가 점심 영업을 마치고 나오자 철수가 달려갔습니다. 제이야, 여보. 제이가 흠칫 놀라 돌아보다가 철수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제이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와줘. 제이가 어이가 없다는 듯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돌아가? 내가 미쳤어? 거길 왜 가? 우리 부부잖아. 18년을 한 입을 덮고 같이 살았는데 정을 봐서라도 그 18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준 적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냐고. 철수가 다급해져서 제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엄마도 엄청 반성하고 있어. 당신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반성? 웃기지 마. 내가 돈 많은 언니 밑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나서 돈 냄새 맡고 온 거잖아. 철수의 얼굴이 전곡을 찔려 붉어졌습니다. 제이가 핸드백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철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아. 이혼 소장이야. 도장 찍어서 내 변호사한테 보내. 뭐?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협의 이혼 안 해주면 재판으로 갈 거야. 당신 도박한 증거, 폭언한 녹음, 시어머니가 괴롭힌 증거 다 가지고 있어. 위자료까지 청구하기 전에 좋게 끝내. 제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참고로 언니 재산은 언니 거야.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헛물 켜지 마. 석 달 후 화창한 아침, 강남 번화가의 목 좋은 건물 1층. 제인의 반찬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달렸습니다. 제이가 금색 가위를 들고 빨간 리본을 싹둑 자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희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하나뿐인 동생 제이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솜씨 좋은 건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명희한 정식 단골 VIP 고객들이 보낸 화환들이 입구에 줄지어 서서 장관을 이뤘습니다.
박 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제이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해요. 한 명의 사장이 동생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자주 들러주세요. 최 여사도 화려한 옷차림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찬 가게라니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 요즘 사람들도 집밥 먹고 싶은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개업식이 끝나고 명희가 제이를 조용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열어봐. 이 가게 등기권리증이야. 명희는 처음부터 완전히 내 이름으로 해뒀어. 제이가 너무 놀라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언니,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큰 돈이잖아. 투자금도 다 언니가 대줬는데. 명희가 제이의 양 어깨를 단단히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제이야, 잘 들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언니가 주는 선물이야.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 무슨 약속? 절대 죽어도 이 가게를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마. 특히 철수 그 인간한테는 10원 한 장도 뺏기지 마. 제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약속할게. 내 목숨을 걸고 지킬게. 죽어도 안 뺏겨. 오픈 첫날부터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늘의 반찬 세트 하나 주세요. 저는 김치찌개 밀키트 2개 포장해 주세요. 제이가 신이 나서 분주히 움직이며 응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저녁 6시가 되자 냉장고가 텅 비어버릴 정도로 준비한 반찬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직원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벌써 다 팔렸어요. 더 팔고 싶어도 팔 게 없네요. 제이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지옥 같던 18년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어. 명희가 저녁을 먹자며 제이를 데리고 근처 횟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진짜 수고했어. 첫날 치고는 대성공이야. 내 예감이 맞았어.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찜질방 전전하고 있었을 거야. 명희가 소주잔을 채워들었습니다. 자, 제인의 반찬 대박을 위하여. 언니 식당도 계속 번창하길 위하여. 짠,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제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가게,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새로웠고 눈물겹도록 소중했습니다. 1년 후 아침 7시 제이는 강남 본점 사무실에서 일찌감치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로 정리한 복잡한 경영 지표들이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매출 5,200만 원, 순이익 1,800만 원. 제이가 숫자를 꼼꼼히 확인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직원이 노크하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성북점에서 연락 왔는데요. 오늘도 오전에 준비한 반찬이 싹 다 매진됐대요. 벌써요? 대단하네요. 그럼 내일은 물량을 20%더 늘려서 보내라고 하세요. 제이는 주방으로 내려가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로 구성된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김치간은 좀 어때요? 50대 직원 정숙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대로 했더니 간이 딱 맞아요. 사장님한테는 진짜 배울 게 많네요. 제이가 환하게 웃으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에이, 겸손하시긴요. 우리 모두 베테랑 주부 출신이잖아요.
그 경험이 다 우리 가게 자산이에요. 점심시간 제이는 잠시 사무실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한제이님 잔액 6,500만 원. 불과 1년 만에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제이는 감격을 뒤로하고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이번 달 투자금 상환 500만 원 보낼게. 명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야, 그렇게 급하게 갚지 않아도 돼. 내 사업 확장하는 데 써야지. 아니야, 언니.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리고 나 적금이랑 연금도 새로 들었어. 그래, 기특하다.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믿는다. 저녁 고깃집에서 제이와 직원들이 흥겹게 건배를 했습니다. 제인의 반찬 화이팅. 직원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경력 단절로 10년간 집에만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요. 애들 키우느라 경력이 뚝 끊겨서 막막했는데 여기서 새 삶을 찾았어요. 제이가 직원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요. 밤 10시 가게로 돌아온 제이는 피곤도 잊은 채 노트북을 켜고 매출을 분석했습니다. 고객 리뷰도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반찬, 엄마 손맛 그대로 매일 사 먹어도 안 질려요. 제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8시 제이가 가게 문을 닫고 막 나가려는데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손에는 어울리지 않게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이야. 제이가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왜 또 왔어? 철수가 뻔뻔하게 꽃다발을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제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1년 동안 반성 많이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제이가 꽃다발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획 지나가려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헛소리 들을 시간 없어. 그리고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철수가 다급하게 제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제이야, 18년을 같이 살았잖아. 무 자르듯 그게 어떻게 없었던 일이 돼? 제이가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혼 소장이야.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절차 진행할 거니까 군말 말고 도장 찍어. 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너 진짜로? 당연하지. 1년이나 기다려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제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 철수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돈 많이 벌었다며? 그 돈반은 내 거야.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제이가 걸음을 딱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공동재산? 내가 집 나온 후에 피땀 흘려 번 돈이 왜 공동재산이야? 그리고 18년 동안 내가 쓴 돈은? 그건 다 어디 갔는데? 당신 도박빚 갚느라 날린 내 청춘값은 어쩔 건데? 철수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스토커처럼 가게 근처에서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커피숍 창가에 죽치고 앉아 가게를 지켜보며 손님 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와, 하루에 손님이 200명은 좋긴 넘네. 객단가를 3만 원만 잡아도 이게 얼마야? 철수가 탐욕스럽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손님인 척 가게에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사장님 잘 지내시나요? 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계십니다. 반찬 구매하러 오신 거 맞으세요? 아, 그 전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사장님이 혼자 사시나요? 집이 어디? 손님 반찬 안 사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영업 방해입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가리켰습니다. 철수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쫓겨났습니다. 사무실에서 CCTV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이가 명희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언니, 김철수 그 인간 또 왔어. 직원들한테 내 개인정보 캐묻고 있네. 명희가 걱정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둬.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어. 변호사님이 그러던데 이런 증거들이 이혼 소송에 아주 유리하대. 그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저 인간 돈 냄새 맡아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 그날 밤 제이는 퇴근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증거자료 다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아주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더러워서 안 받을게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 아침 7시 제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철수의 번호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수가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야,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제이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뭐? 어머님이 왜? 어디가 편찮으신 건데? 네가 이혼 소송한다는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어. 의사가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있대. 당장 수술 들어갈지도 몰라. 병원비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 제이가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 병원 응급실. 근데 시간 없어. 돈부터 먼저 보내. 일단 내가 가서 확인하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제이는 바로 명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쓰러졌대. 병원비 급하다고 500만 원만 먼저 달라고 하는데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돈 먼저 보내지 마. 그 인간들 무슨 꿍꿍이 있을지 몰라. 병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오전 10시 제이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게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철수가 가게 앞에서 웬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효 며느리, 시어머니 버리고 돈만 밝히는 악녀. 제이가 기가 막혀 다가가자 철수가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팔순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웅성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만둬.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거야. 네가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여자인지. 그때 한 젊은이가 핸드폰을 들고 낄낄거리며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인데? 유튜브 각이다. 제이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뛰쳐나와 제이를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큰일 나요. 일단 들어가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제이는 창밖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는 보란 듯이 계속 피켓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며 죽어가는데 병원비 한 푼 안 내는 악독한 며느리. 오후 3시 제이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 난리 났어요. 직원이 사색이 되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유튜브에 시어머니 버린 며느리의
소름 돋는 성공 신화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댓글창은 제이를 비난하는 악플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시부모 내팽개치다니 천벌 받는다. 이런 파렴치한 가게는 불매운동해야 합니다. 가게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제인의 반찬입니다. 내일 단체 도시락 예약 취소할게요. 그런 못돼 먹은 사람이 만든 음식은 찝찝해서 못 먹겠네요.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요. 오늘 저녁 20명 단체 예약도 방금 취소됐어요. 그때 퀵서비스로 철수의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법적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병원비를 즉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제이가 서류를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손님이 평소의 30%도 안 왔어요. 파리만 날려요. 제이가 매출 장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났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단골 손님 중 터줏대감인 박 여사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장님, 소문이 사실인가요? 시어머니가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나 몰라라 한다는 게. 제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게 아니라 오해가. 아이고, 그래도 가족인데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며느리가 되어서 어떻게. 박 여사가 실망했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갔습니다. 직원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솔직히 걱정돼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정말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일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근데 시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건 좀. 제이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제발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또 다른 내용 증명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혼인관계 유지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제인의 반찬 가게 지분의 50%를 요구합니다. 제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친, 가게 지분까지 달라고? 소식을 들은 명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제이야, 이 천하의 나쁜 놈들. 당장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자. 언니, 일단 시어머니가 정말 위독한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어. 뭐, 지금 그게 중요해? 네가 당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정말 위중하면 그래도 한때 18년 모신 가족이었는데 도리는 해야지. 명희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제이야. 넌 너무 착해 빠져서 탈이야. 그래, 가보자. 가서 똑똑히 확인하자.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철수가 여전히 피켓을 들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안 내는 악독한 며느리 물러가라. 제이가 철수를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야. 어머님 상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게. 철수의 표정이 순간 당황한 듯 굳었습니다. 어딜 간다고? 서울대 병원이라며. 같이 갈래? 아니면 거기 계속 서 있든가. 아니, 나는 여기서 할 일이 더 있어서. 철수가 꼬리를 내리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도착한 제이는 바로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최미자 환자분 병실이 어디죠? 위독하시다고 들었는데. 1205호실입니다. 일반 병실이에요. 제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 병실이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옮기신 게 아니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일반 병실로 입원하셨는데요. 제이가 곧장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최미자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뇌졸중이라던데. 의사가 차트를 보며 갸우뚱했습니다. 네, 뇌졸중이요? 전혀 아닙니다. 단순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가 지금은 안정됐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퇴원 가능합니다. 제이가 허탈한 마음으로 원무과로 돌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미납된 병원비가 있나요? 네, 200만 원 정도 있네요. 3개월 전부터 검사비랑 입원비가 밀렸어요. 제이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다 정산할게요. 그리고 2주간 간병인도 고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리해 드릴게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1205호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벌컥 열자 미자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TV 예능 프로그램을 깔깔거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과자 봉지를 들고 입가에 부스러기를 묻힌 채 너무나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자가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 제이를 쳐다봤습니다. 너가 여긴 왜 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헐리우드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가슴이야. 숨이 안 쉬어져. 나 죽네. 제이가 서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연기 그만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될 만큼 건강하시다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의사가 돌팔이야. 제이가 침대 옆 개인 사물함 서랍을 확 열었습니다. 안에는 숨겨둔 과자 봉지와 각종 음료수들이 편의점처럼 가득했습니다. 그때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이가 통장을 꺼내 차르륵 펼쳤습니다. 예금주 최미자, 잔액 8,235만 원. 제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자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이 돈 뭐예요? 8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미자가 사색이 되어 통장을 뺏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내놔. 그건 내 돈이야. 당장 돌려줘. 계모임에서 탄 갯돈이죠? 20년 동안 며느리 등골 빼먹으면서 아들한테도 숨기고 몰래 모은 돈 맞죠? 제이가 핸드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안 지워? 철수한테 보낼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돈방석 위에 앉아 계신데 왜 병원비를 제가 내야 하죠? 제이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철수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8천만 원을 어디서 난 거야? 철수가 헐레벌떡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돈이 이렇게 많았어? 나한테는 10원 한 장 없다며 숨기고. 미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나 늙어서 쓸 돈. 노후 자금? 나는 빚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는데 엄마는 8천만 원씩이나 꽁쳐놨어? 배신감 느껴지게 진짜. 철수와 미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볼썽사납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내 돈이라고. 손대지 마. 제이가 옆에 있던 간병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아주 극진히 모셔주세요. 간병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가 미련 없이 병실을 나가려는데 미자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야, 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천벌받아. 벼락 맞는다고. 제이가 천천히 돌아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18년 동안 저한테 하신 짓들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두 분이서 돈 가지고 잘 싸워보세요. 병원을 나오며 제이가 핸드폰을 켜자 철수가 보낸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제이야, 미안하다. 오해였다.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1인 시위 당장 그만할게. 제이가 비웃음을 날리며 문자를 모두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안녕. 다음 날 아침 9시 제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를 정리하며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늘부로 김철수 씨를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신속 처리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이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행해 주세요. 준비한 증거물들은 여기 다 가져왔어요. 제이가 가방을 열어 묵직한 서류 뭉치와 증거물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내듯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18건의 가계부, 가게 CCTV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결정적인 미자의 8천만 원 통장 사진까지. 변호사가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정말 완벽하네요. 18년간 가계부를 이렇게 꼼꼼히, 그것도 감정까지 기록해서 작성하신 건 소송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후 2시 법원의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18년간 감춰왔던 진실을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어머니 팔순상을 단돈 10,000원으로 차리라는 모욕적인 요구를 받았고 그동안 시댁의 모든 도박빚과 생활비를 제가 친정에서 빌려 갚아왔습니다. 정작 시어머니는 며느리 몰래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비자금을 숨기고 계셨고 저는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나 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낡은 가계부와 미자의 통장 잔고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했습니다. 반응은 들불처럼 즉각적으로 타올랐습니다. 헐, 대박, 진짜 10,000원으로 생신상을 차리라고 했다고? 제정신이야? 와, 시어머니가 8천만 원이나 꽁쳐두고 며느리한테 병원비 내라고 한 거야? 소름 돋네. 한재희님이 완전 피해자였네. 우리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힘내세요. 여론이 뒤집히자 악의적인 영상을 올렸던 유명 유튜버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재희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팩트 체크도 없이 한쪽 말만 듣고 잘못된 영상을 올렸네요. 정정 방송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제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유튜버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확인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한재의 사장님이 진짜 피해자였습니다. 제이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8년간 시댁의 종처럼 헌신했어요. 하지만 그 10,000원짜리 생신상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올라가자 조회수가 순식간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 창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응원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제이님 응원합니다. 그런 시댁은 탈출이 답입니다. 제인의 반찬 가서 돈줄 내줍시다. 저 지금 갑니다. 가게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손님들이 다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직원이 상기된 얼굴로 뛰어와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오해하고 등을 돌렸던 단골 박 여사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한재희 사장님.
엄한 사람을 오해했어. 내가 앞으로 평생 단골할게. 아니에요, 박 여사님. 다시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철수는 여론이 불리해지고 고소장까지 날아오자 겁을 먹고 슬그머니 일인 시위를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기쁜 소식이 담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이 씨, 축하합니다. 법원에서 철수 씨의 재산분할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가게는 제이 씨가 별거 후 언니의 도움으로 일군 특유 재산으로 완벽하게 인정받았어요. 제이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철수 씨 쪽에서 꼬리를 내리고 이혼에 동의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다음 주 조정 기일에 나오라네요. 명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제이야, 이제 다 왔어.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일주일 후 법원 조정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제이와 철수가 조정위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는 며칠 새 폭삭 늙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제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신 거죠? 철수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합의합니다. 제이가 철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위자료 청구권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대신 오늘 즉시 이혼 성립시켜 주세요. 더 이상 1분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철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제이를 봤습니다.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너랑 빨리 끝내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이야. 당신도 어머니가 숨겨둔 8천만 원 있으니까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 나한테 더 질척거리지 말고. 조정위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없이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18년의 질긴 악연도 끊어졌습니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미련 가득한 눈빛으로 제이를 불렀습니다. 제이야, 그동안 내가 미안. 제이가 손을 들어 철수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 사과도 하지 마. 우린 이제 남이야.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법원을 걸어 나온 제이는 폐부 깊숙이 들어오도록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명희가 법원 정문 밖에서 제이를 반겼습니다. 끝났어? 응, 언니. 끝났어. 이제 진짜 자유야. 기분이 어때? 좀 허전하지 않아? 아니, 전혀. 너무 홀가분해. 18년 만에 등 뒤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짐 덩어리를 내려놓은 기분이야. 날아갈 것 같아. 제이가 가방에서 따끈따끈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 제이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 봐, 언니. 여기 내 이름. 한제이. 더 이상 김철수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한제이야. 명희가 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축하해, 내 동생. 그때 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저기 제이 씨 되시죠? 저 최미자 어르신 간병인입니다. 어르신이 오늘 퇴원하셨어요. 아, 네. 2주치 간병비는 제가 병원비 낼 때 미리 다 결제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건 아는데요. 지금 어르신이랑 아들분이 병원 로비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서로 그 통장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경찰 오고. 제이가 남의 얘기하듯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제 알 바가 아니에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제이는 망설임 없이 연락처 목록에서 김철수와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제이를 직원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이혼 축하드려요.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제이가 직원들에게 허리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기다려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 다시 신나게 일해봐요. 저녁이 되자 명희가 제이를 조용한 룸으로 불렀습니다. 제이야, 이제 신변 정리도 끝났으니 진짜 사업 확장 준비하자. 언니가 도와줄 테니까 제대로 된 사업 계획 한번 세워보자. 제이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사실 나 꿈이 생겼어. 뭔데? 말해봐.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고 싶어. 나처럼 능력은 있는데 억압받고 기회가 없어서 숨죽여 사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명희가 감격하여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야, 정말 멋진 꿈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지. 언니가 무조건 도울게. 그날 밤 제이는 침대에 누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로 지긋지긋했던 1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아니, 18년의 감옥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진짜 한제이의 인생이 시작된다.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가슴이 터질 듯 설렌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 제이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은 수천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화, 제인의 반찬 한제이 대표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제이가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정장, 자신감 넘치는 미소, 2년 전 찜질방을 전전하던 그 여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명희가 감격에 젖은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가 마이크를 잡고 여유로운 눈빛으로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인의 반찬 대표 한제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한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이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 초라한 컵라면 피라미드 사진이 떴습니다. 2년 전 저는 시어머니 팔순 상을 단돈 10,000원으로 차리라는 기막힌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컵라면 18개를 사서 상에 올렸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이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날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컵라면 상을 엎어버리고 18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제인의 반찬 5개 지점의 사진이 화려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는 전국 5개 지점, 직원 50명, 연 매출 30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장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여성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제이가 잠시 지난 날을 회상하듯 눈을 감았다 뜨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것보다 자존감을 잃고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느끼며 산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조차 잊고 살았으니까요. 강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제이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쾌적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실 벽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첫 가게 오픈날 찍은 사진과 낡은 가계부 한 권이 소중하게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파티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직원들은 다 모였나요? 네, 강당에서 대표님만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이가 강당으로 내려가자 직원들이 형형색색의 풍선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제이가 마이크를 잡고 직원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껍데기를 깨고 새 삶을 시작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기적 같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창립 멤버인 영희가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나와 전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저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준비한 선물이에요. 경력 단절 여성 10명에게 드리는 창업 지원금 증서입니다. 제이가 울컥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 어떤 선물보다 의미 있고 값진 선물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은 후 제이는 테라스로 나와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정말 꿈만 같고 행복했어. 그래, 제이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게 언니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우리 동생 장하다. 그날 밤늦게 뉴스에서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에 대한 보도가 잠깐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화면에는 곰팡이가 핀 비좁은 지하 단칸방에서 퉁퉁 부른 라면을 말없이 먹고 있는 철수와 미자의 초라한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TV를 끄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후 제인의 창업 아카데미 졸업식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제이가 단상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축사를 했습니다. 제1기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졸업생 중 한 명이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20년 동안 부엌 귀신으로 살던 전업주부에서 이제 어엿한 카페 사장님이 됐습니다. 또 다른 졸업생도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수제 쿠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어제 첫 주문이 들어왔는데 꿈만 같아요. 제이가 누구보다 기뻐하며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제이와 명희가 선글라스를 끼고 멋지게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언니, 스페인 여행이라니 너무 기대돼. 가우디 성당도 보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자. 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으니 이번엔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다 와야지.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이가 여권을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완전히 자유로운 것 같아. 공기가 달라. 당연하지. 넌 이제 족쇄 찬 며느리도 아니고 눈치 보는 아내도 아닌 그냥 자유인 한제이야. 비행기에 오르며 제이가 명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지옥에서 못 나왔을 거야. 에이, 촌스럽게 왜 이래.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 지켜주는 진짜 가족. 며칠 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해변 카페. 따스한 햇살 아래 제이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가져다 주며 핀잔을 줬습니다. 아니, 휴가까지 와서 또 일이야? 좀 쉬라니까. 제이가 생기 넘치는 얼굴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일 아니야. 즐거워서 하는 거야. 새로운 사업 계획서인데 이번엔 우리 반찬 해외 진출도 한번 해볼까 하고 화면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사업 계획과 시장 분석이 빼곡했습니다. 명희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와, 18년간 10원 한 장까지 맞춰가며 가계부 쓰던 그 실력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제이가 맑게 웃으며 노트북을 탁 덮었습니다. 맞아. 그때는 살기 위해 생활비 아끼려고 썼지만 지금은 내 꿈을 키우려고 써. 지중해의 눈부시게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행복해. 살아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붉은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장엄하게 지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펄펄 끓던 컵라면 물처럼 내 인생도 뜨겁게 끓어올랐구나. 그 뜨거움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제이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완전히 자유롭고 단단한 한제이였습니다. 한 장의 10,000원짜리가 바꾼 인생, 제이의 이야기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던 한 여성이 컵라면 18개로 시작한 작은 반란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보셨습니다. 제이는 10,000원이라는 모욕적인 생활비 앞에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용기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이가 복수가 아닌 자립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시댁을 망하게 하거나 철수에게 안갚음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18년 주부 경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가 되었죠. 우리 주변에도 제이처럼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한 그릇의 컵라면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가 50대에 새 인생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